자,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즉 파이썬을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데이터 분석을 시켜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에게 파이썬 언어를 무언가 작성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중에 대표적인 곳이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이 공간은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게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스파이더, 파이참, RStudio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수업하는 이유는 실제로 파이썬을 포함하고 있는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따라서 기능은 굉장히 풍성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공간이면서 기본적으로 이걸 잘 쓰시게 되면 다른 주피터 랩, 아니면 스파이더, RStudio, 파이참 이런 것으로 확장하시는 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기본이 되는 파이썬을 라이팅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피터 노트북 공간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타이핑하면 그 명령어를 따라서 컴퓨터는 그대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 9가지의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데이터 분석 내용은 아니고 실제 주피터 노트북 공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기능을 익혀야 되죠. 이게 도대체 내비게이션 어떻게 켜는 건지 시동 어떻게 거는 건지 기어는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렇죠. 그런 거와 동일하게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 공간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쓰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생성, 폴더를 생성, 터미널 접근.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보시다가 간단하게 메모하고 싶어. 통상 메모장을 많이 켜서 라이팅을 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주피터 노트북 공간에서 별도로 메모장을 라이팅할 수 있는 파일을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폴더도 생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터미널? 웬 터미널? 터미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터미널이 무엇이냐면 추가적으로 곧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아나콘다를 설치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별도로 무언가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통상 터미널을 통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터미널을 켜기 위해선 원래는 별도의 아나콘다 프롬프트 안에 윈도우 터미널 이런 거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 공간에서 그것도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파일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라이팅 하려면 무언가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엑셀을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엑셀 파일을 만들고 문서를 만들려면 한글 파일을 만들거나 워드 파일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라이팅할 주피터 노트북이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파일을 생성하는 법을 익힐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성된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는 안에 수많은 셀이 있습니다. 셀이란 게 실제로 하나하나의 기능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무언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편집 모드, 그리고 내용을 작성할 수는 없고 단순히 쇼잉만 하는 명령 모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집 모드와 명령 모드는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코드를 라이팅하거나 문서를 라이팅하는 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도대체 이 셀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능을 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셀에서 만약에 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막 라이팅을 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뭘 했던 거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어. 이 내용이 도대체 뭘 한 거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라이팅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무슨 내용인지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석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게, 그냥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이런 거를 같이 코드랑 묶어서 라이팅을 하면 실행을 했을 때 파이썬은 에러를 도출합니다.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와 이걸 분리해서 표시하는 기능이 주석 처리 내용입니다. 다음, 강제 중단 재실행이란, 실제로 이 주도 노트북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코딩을 잘못하거나 이슈가 생겨서 굉장히 코딩이 오래 걸려요. 아니면 멈추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로 컴퓨터가 멈췄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주피터 노트북을 라이팅하면서 생깁니다. 그럴 때는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다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에서 내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기준에서 윈도우 탐색기 내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동일한 주피터 노트북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둘 다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같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파일을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주피터 노트북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 기능들을 저는 많이 대부분 쓰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일일이 마우스로 하거나 키보드로 하거나 하면 조금 귀찮습니다. 빈번하게 쓰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단축키로 입력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작업을 방해하기도 없을 거고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축키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슨 작업들을 했어요. 다양한 작업들을 다 하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드가 되든 문서가 되든 다 완성된 파일은 당연히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혹시나 내가 다른 형식, PDF, 텍스트 파일, HTML 여러 가지의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데 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9가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주피터 노트북의 큰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피터 노트북이란 웹 브라우저 상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이미 파이썬을 포함하여
주피터 노트북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서 파이썬 코드를 라이팅하면 알아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도 하고 뭐 UI라고도 하는데, 다른 뭐 스파이더나 RStudi오나 파이참 이런 것들은 별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나콘다 설치한 후에 파이썬 라이팅을 하려고,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주피터 노트북을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화면도 있고, 무언가 검은 화면이 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가 뜹니다. 그렇죠. 이름부터 얘기하면 그냥 이 웹 브라우저는 웹 브라우저라고도 하고 그냥 주피터 노트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화면은 주피터 노트북 서버 또는 노트북 서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이제 먼저 얘기하면 절대 이 화면을 끄시면 안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절대 이 화면을 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 화면인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게 목차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검은 화면 노트북 서버라고 부를게요. 이제는 노트북 서버가 무언가를 합니다. 같이 보세요. 그쵸? 다시 다른 거 또 옮깁니다. 그렇죠. 뭐 작동을 가지고 하죠. 혹은 탭을 옮겨. 내가 이거를 클릭하면 랩쳐. 아니면 하나 실행합니다. 그럼 뒤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파일을 열었어. 뭘 로딩 했어. 이런 거 있죠. 시간이 얼마 걸렸어.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뭐가 돌아가고 있죠. 실제로 모든 프로그래밍,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우리 눈엔 단순히 마우스 클릭과 그냥 뭐 키보드 입력이지만 컴퓨터는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이런 검은 화면 상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뀌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라이팅을 하죠. 그럼 그거를 컴퓨터가 이행한다고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실제로 노트북 서버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기계어로 다 바꿉니다. 우린 기계어를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그걸 라이팅을 하면 데이터 분석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다 바꾸는 작업을 뒤에서 합니다. 그것을 바로 노트북 서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로 노트북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고 타이핑을 해도 이 노트북 서버가 꺼져 있으면 전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있나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다른 일반적인 뭐 휴지통, 워드, 엑셀 이런 거 없습니다. 없죠.
근데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주피터 노트북은 이걸 보여줍니까? 저도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은 실제 컴퓨터의 내부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멈추는지 어떤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노트북 서버는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켜두셔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린 그것만 기억하고 얘가 무엇인지, 정체가 뭔지, 역할이 뭔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린 이제부터 노트북 서버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 실행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화면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이곳은 파이썬 코드를 입력 또는 실행하는 UI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타이핑하면 노트북 서버가 기계어를 바꿔서 컴퓨터에게 열심히 시키고 컴퓨터가 응답을 해서 출력을 주면 다시 한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기계어를 파이썬 코드 형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피터 노트북 요약하면 노트북 서버와 웹 브라우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노트북 서버는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을 하고 그 출력을 받아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주피터 노트북 내에 표시해 준다. 따라서 노트북 서버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항상 켜두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